그 내용이 자, 기술 박람회에 참가를 권유하면서 박람회 세부 사항을 자, 지금 수신자에게 알리는 그런 이메일이 되겠습니다. 자, 다들 풀어보셨으니까 아시죠? 자, 준비되셨으면 첫 문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문제는 instead부터 시작해서 following까지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건 오히려 쉽게 답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blank 이하에 명사가 와 있기 때문에 전치사가 반드시 와줘야 되는데 얘는 부사거든요. instead는 of가 붙어야 덩어리로 전치사예요. 자, 뭐뭐 대신에 이렇게 되겠죠. tomorrow는 자체가 부사입니다. occasionally도 자체가 부사죠. 종종 때때로. 정답은 바로 following이고요. following 같은 경우에는 follow에서 자, 지금 ing가 붙어 있는 것이지만 자, 요거는 전치사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죠. 혹은 형용사로도 쓰이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following examples. 이렇게 얘기하면 뒤따라 나오는 이라고 하는 의미의 형용사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어때요? following the tea time 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뒤따라 나오는 tea time인가요? 아니면 tea time의 뒤이어서인가요? 그래서 영어는 어순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following이 관사 앞으로 나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누구 취급해? 전치사 취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뒤이어서 나오는 the following tea time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어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following이라고 하는 것이 전치사로 사용되면 자, 그때는 무슨 뜻이다? 자, after와 똑같은 뜻입니다. 다만 after는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이고 following은 전치사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영어는 품사로 시작해서 품사로 끝나는 언어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정답은 following입니다. 이 세미나에 뒤이어서 세미나 이후에 어떤 세미나가 있는 모양인데 앞전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죠. 세미나 설명이 되어 있고 이 세미나들 다음에 자, 3개의 leading executives, 3명의 자, 선도적인 그런 어떤 executives가 되겠습니다. 중역들이 되겠죠. 중역들이 논의한답니다. 무엇을요? 자, trends의 일부분을 논의하는데 그런데 자, 이 trends의 일부분이 어떤 거예요? We will start seeing. 우리가 자, 보는 것을 보기 시작할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언제 어떤 분야에서?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over the next 20 years. 자, seeing 이하의 목적어가 없죠? 그럼 여기는 다시 한번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 생략된 것이고요. 자, 향후 20년에 걸쳐서 기술 분야에서 우리가 보기를 시작하게 될 자, 그러한 트렌드의 일부분을 우리가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가 아니라 누가? 3명의 executives가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자, 되겠네요. 자, 47번 문제는 이 정도면 뭐 충분히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겠습니다. 48번 가실까요? 48번도 뭐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품사 문제고요. your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게 맞겠죠. 자, 근데 명사는 누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자, B와 C가 있네요. A, N, T로 종료되는 명사들 일부 있죠. accountant는 회계사. 자, 또 뭐가 있겠습니까? occupant라고 하면 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거주자라고 하는 뜻이 되겠고요. 자, 뭐 applicants 그러면 지원자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 여기에 나오는 participant는 참여자, 사람이 되겠죠. 이거는 참여, 사물이고요. 자, will allow us인데요. 우리를 허용하게 되는 것이 당신의 참여일까요? 당신의 참여자일까요? 당신의 참여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이 사람이 이 당신이라고 하는 이 사람 자체가 참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참여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신들의 참여가 자, 이 엑스포에 대한 참여가 우리에게 허용해 줄 것이다. 투이하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용상 something 명사가 들어가야 맞고 정답은 B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take advantage of는 이용하다라고 하는 수거가 되겠네요. 뭘 이용합니까? insight, 직관입니다. offered는 제공되는 거겠죠. 문장 동사가 하나 있는데 뭐 여기 동사 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 제공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some of the top minds가 되겠네요. 자, top minds는 뭐라고 번역하면 되겠어요? minds가 뭐 마음이니까 이거 지성인 혹은 지성의 뜻이 있죠. 그죠? 피부만 지성이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머릿속이 지성이어야 된다 이거죠. top minds는 그래서 최고의 지성인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in the field of technology today. 오늘날 기술 분야에서 최고 지성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제공되는 직관 있죠? 직관을 자, 이용하도록 자, 우리에게 허용을 해주게 되는 것이 바로 뭐야? 당신이 참여함으로써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당신의 참여가 이런 일들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 148번까지도 마무리가 됐겠네요.
자,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엑스포에 대한 자, 지금 참가 권유와 함께 엑스포의 세부 내용들이 지금 진술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한 문제 남았네요. 자, was reporting부터 시작해서 has been reporting. 자, 꼭 그 정해진 문항수는 채우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지금 네 번째 지금 수태 시제 문제가 여러분께 주어져 있는데요. 자, 네 번째니까 뭐 잘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십시다. 자, 보시면 was부터 시작해서 has been reporting까지인데, 자, 여기는 go가 지금 동사인데 뭐야 이게? 라고 봤더니 all of you that choose to go. 자, 가는 것을 선택한 자,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로 묶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장에는 본동사가 필요하겠군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바로 요 뒤에 있는 you attain 이하는 또 앞쪽에 있는 information을 수식하는 아이니까 여기에는 본동사가 필요하다. 맞죠? 전반적으로 문장의 구조를 모르시면 문장의 동사가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지 못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 B, C, D 모두가 다 동사이기 때문에 저 자리는 동사 자리인 거야. 자,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blank back to me.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보낸 사람은? 자, 바로 발신자는 기술박람회에 참관을 권유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뭘 권유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뭐뭐뭐를 보고를 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숫자부터 보시면, 자, 복수의 주어잖아요. all of you was 안 되겠습니다. has 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태로 가시면 수동태 없고요. 능동인데 세 번째 시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제로 따지기에는 좀 오묘하죠, 그죠? 자, should는 뭐 시점 자체가 지금 현재로도 쓰고 미래로도 쓰죠. 앞으로 뭐뭐 해야만 한다 해도 쓰고 지금 뭐뭐 해야만 한다 해도 씁니다. will be는 미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 미래죠. 보고하게 될 것이다. 아닙니다. 보고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통 시제 문제는 아니고 조동사의 어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가를 권유한 사람은 뭘 기대하겠습니까? 당연히 보고할 것을 기대합니다. 자, 무엇을 가지고 모든 정보가 되겠죠. 당신이 얻은 정보입니다. 도달한 정보죠. over the expo. 엑스포와 관련해서 당신이 얻게 된 모든 정보를 가지고 나에게 보고를 다시 좀 해주기를, 자, 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권유사항까지, 자, 지금 알리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49번에, 자, 정답, B번으로 설정하면서 첫 지문을 여러분들과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한 지문이 지금 남아있는데요. 자, 마지막 한 지문, 뭐, 그다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 지문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뭐냐면 자동차 회사의 매출 하락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학생분들은 대개 기사문이 나오게 되면 조금 좀 어려워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한번 덤벼보세요.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자, 보시면 50번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A, B, C, D의 선택지 구성이 this부터 each까지 모두 다 형용사로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요. 자, 문제는 what year는 좀 생뚱맞죠. 왜냐하면 의문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이끌고 있는 자, 절 안에서 맨 앞에 서는 것인데, 이건 이하에 지금 절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지금 부사로 딱 끊기는 거고, 얘가 지금 주어가 와 있고, 자, 그 다음에 동사가 딱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 택도 없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what은 안 되겠고, 나머지 그러면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each year는 매년이고, this year는 올해고, that year는 그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자, 회사가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자, 5월 18일 날에 뭘 발표했는데, 내용을 좀 보시면 이것이 올해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도 그렇고, 다음 문장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over the first two quarters of blank year. 자, 그래서 어떠한 해의 첫 번째 두 분기에 걸쳐서 자동차 그룹이 profit decrease, 그러니까 이윤이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목도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by 다음에 숫자가 나오게 되면 얼마 차이로? 13% 차이로. 자, 요거는 원래 문장 맨 앞에 가 있어야 되는데 끝으로 갔네요. Company representative announced yesterday that.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은 뒤에 붙어야 되는 건데, 자, 지금 토치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what이라고 하는 것은 저를 이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답이 될 수 없겠죠. 자, 그러면 이것이 매년이냐 아니면 올해냐 아니면 자, C번에 그 해냐의 문제인데요. 이건 뭐 다음 지문의 그 다음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보시면 다음 내용을 보시더라도 올해
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올해 향후에는 어떤 일이 또 기대가 된다, 예상된다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올해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충분히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제 단서가 이 문장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황을 통해서 뉴스보도를 통해서 어떤 실적을 갖다가 발표할 때는 오래된 그 옛날 실적을 갖다 발표한다든가, 자, 혹은 매년의 실적을 갖다가 어떻게 발표합니까? 내년은 우리가 모르는데, 맞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연이 되겠고, 보통 당해년도가 되거나 작년도가 되기 때문에 정답을 A번에 쓰시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요 문제로 가보시면,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부사로 구성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if not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however, in fact, even s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ven so 같은 단어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자, 이것은 서로 대조할 때 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않지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뜻이고, 이거는 그러나, 이것은 뭐 in fact는 사실 그런 얘기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과 논의해보고 싶은 어구는 바로 in fact인데요. in fact는 우리는 언제 쓰나요? in fact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두 가지 용례로 나누어서 사용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 know him very well. 뭐 이분이 이제 시장님 정도 되시면 나는 시장님을 되게 잘 알아요. In fact, 사실 어떻습니까? 자, we had dinner together yesterday. 자, 이렇게 쓰면 사실 어저께 우리 저녁도 같이 먹었다고요. 그래서 어떠한 세부적인 사실을 갖다가 자, 알려주고자 할 때 어떠한 하나의 사실이 있죠? 자, 이것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좀 더 나타내주고 싶어 할 때 우리는 in fact를 자주 쓰는 거예요. 연결어 중에서. 이해됐습니까? 혹은 두 번째는 자, 역접의 상황이 있습니다. 반대의 상황을 나타낼 때 쓰는데요. 그때는 보통 이제 중간에 but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I thought, 어떤 제품이 난 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in fact, 사실 어때요? 그거 되게 비싸던데요? 가서 사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he said,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It would be cheap. 그 물건이 되게 쌀 거라고 말했어요. But in fact. 하지만 사실은 어땠습니까? 알고 보니까 사실은 자, it was quite expensive. 그죠? 예. 꽤 비싸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역접 관계일 때도 쓰고, 자, 그 다음에 추가 사항일 때도 쓰는데, 역접 사항일 때는 주로 앞쪽에 but이 달려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A번부터 답을 찾아보는데, 이 문장은 단순하게 이 문장 하나보다는 그 앞에 문장과 연결고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문장의 내용들을 좀 살짝 좀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 문장에 뭐가 나와 있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사장을 하신 빌 나이트라고 하는 분이 shareholders, 그러니까 주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확신시켰습니다. 뭐라고 확신시켰냐면요. 최근에 그 이윤의 하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어떻다? 자, 좋은 그런 모양 안에 자, 그렇게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기대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서 towards가 앞쪽에서 얘기했던 자, 바로 언제 무렵경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연말경에는 어떻게 된다? 다시 이렇게 튀어오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자, 쉐어홀더들을 설득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고요. 나이트라고 하는 분은 그 이하의 내용이 이제 드디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하의 내용은 뭐죠, 여러분들? 나이트라고 하는 사장님이, 야, 이분은 나이트에 많이 다니시나? 그다음에 약속한 겁니다.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자, 바로 그 사람이 maintain clear lines of communication, 자, with shareholders and board memb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shareholders와 자, 그 다음에 board 멤버들 양쪽 모두 똑같이 커뮤니케이션 라인이죠. 커뮤니케이션 라인은 여러분 연락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락선들을 갖다가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뭐와 관련해서 계속 연락을 취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러면 앞쪽에 이 사장님께서는 shareholders, 다시 말해서 주주들한테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바로 우리 회사는 괜찮아질 거예요. 지금 현재도 괜찮고 앞으로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 라인을 클리어하게 유지할 겁니까? 아니,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예상대로 되면, 커뮤니케이션 라인을 클리어하게 유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제품 회사의, 건강 상태, 재무적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however도 마찬가지로 반대 개념입니다. 하지만, 자, 이 사람은 약속합니다. 자, 뭐라고? 잘 될 거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다? 자, 사장님께서는, clear lines of communication을 shareholder들과 계속 유지를 하고 열어놓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 똑같이 앞으로도 당신들하고 계속 알려줄게요.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은 해서 연락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 블랭크 이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나는 앞으로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거라고 믿어요. 하기 때문에 연락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자, 이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뭐라고요? 연락을 계속 하시겠다라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B번이고요. 자, C번도 역접의 내용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때 뭐가 온다고요? But in fact 이렇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안 그러고선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요거는 대조할 때 쓰는 겁니다. 앞과 뒤를 대조할 때 그렇긴 하지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even so는 여러분들 단순 대조의 내용이지 역접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D번에다 답을 쓰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에 however로 정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래서 151번 문제가 조금 더 여러분께 좀 난해했을 법한 문제인데요. 자, 정답은 앞과 뒤의 내용이 반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단순 대조의 내용은 아닙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D번에도 답을 쓰셔도 안 된다라는 사실 알려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but이 있어야 but in fact 이렇게 돼야 자, 이것이 지금 역접의 관계를 주로 나타낸다는 사실까지 정리하시면 151번은 충분히 여러분께 가치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됐죠? 오케이.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전혀 어렵지 않네요. 마지막 문제는 이제 또 품사 문제입니다. 자, many industry blank believe. 자, believe가 동사가 나왔으면 복수명사가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두 개가 복합명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겠죠. 많은 산업의 뭐뭐뭐가 믿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believe 하려면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일단 뭐가 나와야겠어요. 자, 일단 복수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명사는 analysis하고 analysts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자, 정답은 B번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분석가들이 뭐라고 믿어요? 바로 이 회사가 어떻게 could come out of this downturn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락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강력하게 뭐보다도 it went into 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보다도 그러니까 이런 다운턴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it은 여기서 다운턴을 말하는 것인데 다운턴 안으로 들어갔을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자, 이런 다운턴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by the beginning of next year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이 시작할 때까지는 늦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도 여러분들 stronger 같은 단어는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토익 시험장에서 이제 출제가 되게 되면 아마도 부사로는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원어민들의 글 안에서 보시면 quick도 그렇고 strong도 그렇고 사전을 찾아보면 strongly라고 하는 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strong 자체를 형용사 부사 동일형으로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한번 문장을 한번 적어봤으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 시험장에서 만약에 strong과 strongly가 같이 나오게 되면 자, 그땐 여러분들 strong은 형용사로만 취급하셔야 돼요. 자, 구어체의 자, informal한 용례랑은 좀 다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일부러 여기다 한번 써봤어요. strongly 이렇게 굉장히 stronger라고 이렇게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 하지만 토익 시험에서는 quick도 그렇고 strong도 그렇고 부사와 함께 선택지로 나와서 자, quickly, strongly만 답이 된 적이 몇 차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점들도 여러분께 시험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자, 정리를 잘 해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셔서 4개 지문 다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즐거우셨길 바라고요. 자, 이제 강의 마무리하고 좀 이따 클로징 하도록 하죠. 자, 이제 취업 시즌이 이제 다가옴에 따라서 여러 학생들이 대단히 긴장된 상태로 아마
그 하루하루를 지내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 시기를 저도 지났고, 물론 이제 저랑 이제 짝꿍이신 김태훈 쌤도 이제 그 시기를 이제 지나셨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시기를 다 지나왔거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 그때 저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꿈을 꾸고 노력하고 했었던 이런 모든 시기들이 그냥 단순하게 아름답게 보이기만 하더이다. 그런데 이제 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아름답지만은 않겠죠. 굉장히 힘드시고 어려운 그런 과정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웃을 수 있는 날들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지금 여러분들 좀 힘드시더라도 잘 견뎌내시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으로 좀 즐겨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 굉장히 무책임하고 때로는 혹여는 굉장히 부족한 그런 저의 발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현실은 우리가 거쳐가야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현실을 뭐 여러분들 개인의 힘으로 완전히 다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간의 과정들에 있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잘 헤쳐나가시는 것이 여러분들께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실에서 혹은 뭐 여러분들을 온라인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데 굉장히 뭐 어렵다는 얘기들이 뭐 글쎄요. 주종을 이루게 되지요. 여러분들의 발언 중에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런 밝은 마인드를 잊지 않고 있는 학생들에게 꼭 기회는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이 결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경들을 미화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자, 힘든 과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기성세대가 무척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아 계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추석 연휴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 강좌가 이제 오픈이